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주간 칼럼을 저희가 항상 한 발 먼저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칼럼인데 저희는 금요일에 미리 만나보는 특권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내일 2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공개될 최신 칼럼인데요.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중년의 경력 위기입니다. 40대, 50대쯤 되면 뭐랄까 한 번씩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 다들 해보시잖아요. 정말 그렇죠. 저만 해도 주변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하면서 꼭 나오는 얘기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아니, 멀쩡히 안정적인 직장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 대기업 부장인데 주말마다 목공 배우러 다니고 이게 그냥 취미인지 아니면 정말 인생의 큰 전환을 준비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칼럼이 시작돼요. 편집장님 본인도 40대 은행원 후배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중년의 경력 위기, 이거 그냥 웃어넘길 일인가? 음, 웃어넘기기엔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칼럼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고민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이 단순히 직업 바꾸는 법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칼럼이 아주 흥미로운 접근을 하거든요. 윌 아넷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한 편이랑 실제 코미디언들의 인생 스토리를 막 엮어서 아, 재밌겠네요. 네, 그걸로 중년의 심리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통찰이 뭔지, 그리고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현실적인 팁은 없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은행원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니 편집장도 충격이었을 텐데 칼럼은 이 문제를 의외의 곳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이것인 As This Thing On이라는 제목부터가 딱 코미디쇼 시작 멘트 같은 영화인데요. 네네. 주인공 알렉스 노악이 딱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중년 남성이에요. 두 아이 아빠,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삶이 좀 위태롭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코미디 클럽 무대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툭 던지는 한탄이 칼럼의 핵심을 그냥 관통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맙소사 제 인생에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 대사 정말 와닿네요. 펀치라인이라는 게 코미디에서는 웃음이 빵 터지는 그 마지막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그걸 닭이 인생에 빗대어 말하는 거군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고 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까 하는 한탄으로 들려요. 네, 그리고 이어져 하는 고백은 더 씁쓸하죠. 이혼할 것 같아요. 가족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게 증거죠. 이건 뭐 그냥 농담이 아니라 자기 현실을 무대 위로 그냥 끌어올린 거네요. 역설적으로 그는 무대 위에서 엄청난 해방감과 활력을 얻기 시작해요. 흥미롭네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완전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칼럼에 따르면 존 비숍이라는 실제 영국 코미디언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분도 원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와, 아내랑 별거 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정말 우연히 코미디 클럽 무대에 오르면서 인생이 그냥 180도 바뀐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실화네요. 그럼 영화 속 주인공이 펀치라인을 찾아 헤매는 건 그냥 웃기고 싶다는 걸 넘어서 그렇죠. 잃어버린 삶의 의미나 활력을 되찾으려는 뭐랄까 몸부림으로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칼럼을 쓴 김형래 편집장도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써요. 왜요? 중년의 혼란, 특히 칼럼에서 언급된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이들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죠. 아, 샌드위치 세대. 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챙겨야 하고 아래로는 한창 크는 아이들 키워야 하고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세대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나는 누구지? 싶은 그 순간이 오는 거니까요. 예, 칼럼에서는 이 시기를 청소년기만큼이나 급격한 변화의 시기라고까지 정의하던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보통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중년기 역시 그에 못지않은 정체성의 격변기라고 봐요.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칼럼이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네,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일에서 그렇죠.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야망을 되찾으려는 여성들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의미를 찾고 싶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뭐로 쩌라는 건지 막막하잖아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요. 그렇죠. 칼럼이 여기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이 등장합니다. 뭔가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허미니아 이바라 교수라는 분이 쓴 Working Identity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인용하는데요. 네. 이바라 교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생각하게 된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보통은 뭘 할지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순서가 반대라고요? 먼저 행동부터 하라니 너무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이바라 교수의 연구가 혁신적인 이유예요. 아, 기존의 그 계획 실행 모델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는 걸 수많은 사례 연구로 증명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강조하는 게 바로 작은 실험입니다. Small experiments. 작은 실험이요? 네, 이건 뭐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환이 아니라 일단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럼에 나온 코미디언들 사례가 이 작은 실험의 완벽한 예시예요. 아까 그 존 비숍이요? 네, 존 비숍도 제약회사 영업직을 바로 그만두지 않았어요. 무려 6년 동안이나 낮에는 영업사원으로 밤과 주말에는 코미디언으로 살았어요. 6년이나요? 와, 그러다 40이 되어서야 이제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전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수학교사였던 로메시 란가나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무대에 계속 서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하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네, 칼럼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미디언처럼 창의적인 분야는 성공하면 화려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하잖아요. 물론이죠. 칼럼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나요? 당연합니다. 무작정 꿈을 조출하는 식의 그런 무책임한 조언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냉정한 현실 점검을 덧붙이죠. 예를 들면요? 36세에 코미디를 시작한 비브 그로스코피라는 여성 코미디언의 말을 인용하는데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에요. 뭔데요? 코미디언으로서 첫 2~1년은 사실 참 무보수 수습 기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반드시 다른 직업을 병행해야만 버틸 수 있다. 그렇죠. 사실 필자의 술취한 시선도 정말 공감됐어요. 40대나 50대에 화려하게 직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네.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가족의 든든한 자금 지원이 있었나? 아니면 은행원 시절에 받은 두둑한 퇴직금이 있었나? 이걸 꼭 확인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사실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하죠. 네. 근데 칼럼은 이걸 단순히 돈이 있어야 꿈을 꾼다는 냉소적인 결론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럼요. 오히려 이 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모든 열정이 반드시 직업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요. 당신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아하는 걸로 돈까지 벌면 최고겠지만 막상 그게 일이 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감에 쫓기고 고객 비위도 맞춰야 하고 돈 걱정도 해야 하니까요. 순수하게 즐기던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을 칼럼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두 가지 현실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 문제예요. 어떤 꿈은 그냥 즐거운 취미로 남겨두는 편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한때 나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던 활동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순간,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루한 노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작은 실험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작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쳐요. 그럼 이전에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은 그냥 다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걸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칼럼은 투자은행가 출신 코미디언 신두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합니다. 투자은행가 출신 코미디언이요? 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과거 금융권에서 일했던 경력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박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오, 보통은 정반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나요? 그땐 정말 영혼 없이 일했어요. 지금의 제가 진짜 제 모습이죠? 이런 식이요. 그렇죠.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니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바로 칼럼의 최종 결론과 직결됩니다. 네. 신두비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투자은행에서 배운 수많은 기술들, 예를 들어 수백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담력, 아, 복잡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꿰어 맞추는 능력, 그리고 살인적인 업무 시간을 견뎌냈던 인내심 같은 것들이요. 네네. 지금 코미디언으로 무대에 서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객을 분석하고 조크의 구조를 짜고 장시간 투어를 견디는 체력 모두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거죠. 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이전 가능한 기술들을 발견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공적인 인생 2막의 핵심은 직업의 완전한 전환이 아니라 과거 경험의 재해석에 있다. 경험의 재해석. 네. 내가 걸어온 과거는 버려야 할 낡은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뿌리라는 통찰이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지혜라고 할까요? 경험의 재해석. 이 표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컬럼이 이 부분도 다루고 있나요? 아, 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짧지만 임팩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죠. 그렇죠. 칼럼은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주인공 알렉스가 코미디 무대에서 활력을 되찾자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흥미롭게 갈려요. 어떻게 갈리죠? 별거 중이던 아내는 남편의 생기 있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해요. 긍정적인 파급 효과죠.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오히려 알렉스의 창의적인 변신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조롱하기까지 해요. 왜요? 아마 친구의 변화가 마치 자신의 정체된 삶에 대한 비판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내 성장이 누군가에겐 영감을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이런 주변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내 변화를 모두가 응원해 줄 거라는 건 환상일 수 있겠어요. 칼럼은 이 미묘한 관계의 역학을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아주 재치 있는 명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전설적인 코미디언 밥 몽크하우스가 남긴 말인데요. 네. 내가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와, 이 말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을지 몰라도 내가 진심으로 내 길을 가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주변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가라는 메시지를 이보다 더 유머러스하고 통쾌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오늘 김영리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중년의 경력 위기라는 어쩌면 조금 무거운 주제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던지고 떠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삶을 지키면서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무기로 재해석하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창의적인 도약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건 그냥 힘내라는 식의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년이라는 시기는 그만큼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가 축적된 시기잖아요. 그렇죠. 연륜이 있으니까. 네, 삶의 연륜이 있기에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과거를 연결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로 창의적인 도약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깊은 통찰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당신의 과거 경력과 경험 속에는 어떤 잠재적인 뿌리가 숨어 있나요? 당장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아주 작은 실험으로 이번 주말 딱 1시간만 투자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보다 그 1시간의 행동이 당신도 몰랐던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 모르니까요.